조선 왕들의 죽음은 종종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음모와 미스터리를 동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왕들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미스터리는 조선 정치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치열한 궁중함투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 왕들의 기묘한 죽음, 비밀에 가려진 최후의 순간들. 조선 왕들의 죽음에는 그들의 삶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 권력 다툼, 암투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조선 역사의 깊은 상처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조선 왕들 중 특히 비극적이고 기묘한 죽음으로 기록된 7명의 왕을 중심으로 그들의 최후의 순간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문종, 병약한 왕. 그의 죽음은 과연 자연사일까? 문종은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로 조선의 5대 왕이었습니다. 문종은 지혜롭고 성실한 성격으로 신망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불과 2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권력 다툼과 왕실내 갈등 속에서 문종의 약한 체질이 그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종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단종이 즉위하게 되지만 이는 왕실의 권력 구조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정치적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라기보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남깁니다. 2. 단종, 어린 왕의 비극적 죽음과 자살설. 문종의 아들 단종은 조선의 6대 왕으로 1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나이와 정치적 경험 부족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폐위시키고 영월로 유배 보냈으며 1457년 단종은 자살을 강요당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그의 짧은 생애와 왕위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단종의 죽음 뒤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었고 그의 죽음은 왕실 내부의 암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 연산군, 폭정의 대가로 맞이한 파멸.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폭군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사망에 대한 복수심으로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유배 보냈으며 자신의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악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의 폭정은 중종반정을 통해 종식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난 후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이 정치적으로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연산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병사였는지 아니면 암살과 같은 비밀스러운 죽음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4. 광해군, 복잡한 외교 속에서 맞이한 비극적 종말. 광해군은 조선의 15대 왕으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냉혹한 정치는 조정 내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인조반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반정 이후 강화도와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최후는 유배지에서 비극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광해군의 죽음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으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도 광해군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였는지 아니면 제거를 위한 음모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외교 정책과 정치적 위상이 조선 후기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더 큰 의문을 남깁니다. 5. 경종, 위문의 독살설과 미스터리한 죽음. 경종은 숙종의 장남으로 조선의 20대 왕입니다. 경종의 재위 기간은 짧았고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독살설입니다. 경종이 죽기 전 권력 다툼은 극에 달했으며 그의 동생인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종은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독살설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입에 올리던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경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시기는 정치적 갈등이 극심했던 때였으며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권력 암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종의 죽음 이후에도 독살설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6. 철종, 농부에서 왕으로, 그리고 위문의 죽음. 철종은 순조의 외손자로 왕위에 오르기 전 지방에서 평범한 농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정치적 구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웠습니다. 철종의 건강 상태는 재위 중에도 좋지 않았으며 그의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종의 죽음 또한 정치적 음모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종이 죽은 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연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철종의 죽음은 그의 짧은 재위 기간과 맞물려 조선의 정치적 혼란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7. 고종, 대한제국 황제로서의 비극적 말년. 고종은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고종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외세의 압박과 내부 권력 투쟁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고종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일본의 개입과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종의 사망은 대한제국의 몰락과 함께 조선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 비밀, 권력 다툼의 흑막. 조선 왕조는 500년간 이어져 오며 외부의 침략과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남은 오랜 왕조입니다. 겉으로는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왕조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그 내부에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음모가 존재했습니다.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단순히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조선 사회와 정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은 왕위를 둘러싼 음모와 정적 제거, 세력 다툼, 외척의 개입, 궁중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학파 간의 갈등 등 여러 측면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을 깊이 들여다보면 왕권과 신권, 외척과 후궁, 그리고 학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왕실 내외에서 벌어진 다양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때로는 왕권을 위협하고 왕조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주요 권력 다툼을 더욱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1. 단종의 폐위와 계유정난, 왕좌를 둘러싼 암투.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권력 다툼 중 하나는 단종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단종은 조선 제6대 왕 문종의 아들로 아버지가 병약하여 일찍 사망하면서 겨우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외척과 권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권신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의 보호자로서 왕권을 지키기보다는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제거하고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왕위 찬탈 사건으로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후 상왕으로 남겨졌으나 세조는 단종의 보기를 두려워해 결국 단종을 유배시킨 후 사사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자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연산군의 폭정과 폐위, 권력의 남용과 비극적 몰락.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군주로 꼽히는 연산군의 폭정은 권력 다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정치적 음모로 인해 폐위된 후 독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연산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그 상처를 복수의 명분으로 삼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하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며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결국 조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서 왕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려는 그의 의지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 내부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중종반정을 통해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권력 남용이 왕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조선 정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3.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대립, 왕위 계승과 정치적 숙청. 조선 중기, 광해군과 임목대비 사이의 권력 다툼은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었으며 임진왜란 시기 선조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후계 문제는 복잡했고 임목대비는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정치적 적으로 규정했고 결국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후 유폐시켰습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왕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과 임목대비와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얼마나 복잡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고 조선 왕실은 다시 한번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임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은 왕위 계승 문제뿐만 아니라 왕실 내외의 정치적 세력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4. 숙종의 후궁 다툼,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유명한 권력 다툼 중 하나는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과 왕비였던 인현왕후 사이의 갈등입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으며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에서 벌어진 후궁 간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 경종이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숙종의 정실 부인이었으나 장희빈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폐위되고 유폐되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과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극심해졌고 숙종은 여러 차례 왕비와 후궁을 교체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장희빈은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후궁 간의 권력 다툼이 단순한 사적인 갈등을 넘어 정치적 세력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숙종 치세 동안 벌어진 후궁 간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권력 다툼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5. 정조와 노론 세력의 갈등, 개혁과 보수의 대립.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야심찬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고 그 사건은 정조의 정치적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노론 세력을 견제하려 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하고 개혁적인 인재들을 중용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론 세력과 끊임없이 갈등했으며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론 세력은 여전히 조선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조의 개혁에 맞서면서 조선 후기 정치적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권과 신권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치세 동안 벌어진 정치적 갈등은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의 권력 다툼, 외척과 왕실의 충돌.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 사이의 권력 다툼은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가장 복잡한 정치적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을 맡아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의 정치적 스타일은 강압적이었고 왕실 내부에서도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명성왕후는 자신의 가문인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며 흥선대원군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통해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으나 명성왕후는 외세와의 외교를 통해 조선을 현대화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정치적 노선은 충돌했고 결국 명성왕후는 흥선대원군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 속에서 암살당했고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결국 조선의 몰락을 앞당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의 갈등은 조선 왕실이 겪은 마지막 권력 다툼 중 하나였으며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왕조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은 조선의 역사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음모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은 왕권과 신권, 외척과 내관,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들로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 투쟁의 희비극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과 성격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초계같이 여기는 고결한 선비들은 권력을 피하지 못해 안달인데 어찌 화를 입겠는가? 반대로 권력 쟁탈에 혈안이 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성격을 바꿔 심지어 목숨까지 걸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쓰는 수많은 수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독하다. 남북조 시대 남제의 제3대 황제 소소업은 몇 번이나 소란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494년 어렵게 목숨을 부진한 소란은 반란을 일으켜 소소업을 죽인 뒤에 그의 동생 소소문을 황제로 세웠다. 넉 달 후 그는 다시 소소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소란은 남제를 세운 황제 소도성의 형의 아들로서 당시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황제의 지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다. 게다가 2번이나 황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는 더욱 커졌다. 소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살인 방법도 아주 특이해서 매번 사람을 죽이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향을 피워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걸렸는데 다음 날이면 도살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친왕 10명을 죽여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10명이 친왕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친왕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야 법을 담당하는 대신에게 역모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니 그는 이렇게 연극을 벌이면서 얼마 동안 밀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친왕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소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소복권이 16의 나이로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일, 즉 소소업이 우유부단해서 소란을 죽이지 못했던 일의 교훈과 사람을 죽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담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처럼 여겼으며 매번 황궁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곤 했는데 임신부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들이라도 일단 의심이 가면 당장 손을 썼는데 사전에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소복권이 집권하던 2년 사이에 병사들은 4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반란에서는 성내의 수비군조차 반란군에 합세하여 결국 소복권의 머리는 잘리고 말았다.